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 반전하며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6%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01%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71%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21% 넘게 떨어졌던 테슬라의 주식은 장중 1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장중 5%대를 기록하기도 하고 15%대를 기록하기도 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끝에 10.92%로 시장을 마감하면서 366.2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개월 동안 저점이었던 274.88달러와 고점이었던 498달러를 기준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50%의 되돌림을 계산을 해 보았더니 386달러로 장중 50%의 어떤 그 돌림이 나오기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애플이 3.99%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26%, 아마존이 3.77% 상승을 하면서 어제와는 다른 시장 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반등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현재 시장은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일 하락의 절반 정도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일 40%가 넘는 상승을 보였던 니콜라, 수소차인 니콜라의 주가는 어제 좀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상승에 따른 반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15.34%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역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니콜라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자 테슬라와 니콜라 주주들 간의 신경전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를 많이 사들인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지난 21%가 떨어졌던 날 영끌까지 해서 주식을 더 사모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니콜라와 테슬라 이 두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추격 매수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그런 대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10%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한 달 동안 고점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26%를 기록 중이고요.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까지 모아서 투자하는 이런 방식은 이미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영끌에서 베팅했는데 실패라도 하게 되면 그 대가는 너무너무 큽니다. 주식으로 돈 벌어서 즐기려던 일상마저 날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이 이렇게 급락을 하자 간밤에 잠 못 이루는 투자자들 많으실 겁니다. 미국 주식 보느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진짜 눈이 토끼눈처럼 빨개져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해서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니면 장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투자자들 많을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투자와 생활의 밸런스가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영끌 투자가 만일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이런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투자자들은 그 성공에 취해서 다시 한번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이 끌어모을 수 있는 영끌을 하여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것이 영원한 승리자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운이 좋아서 성공을 했다가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영끌 투자는 다음번에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영끌 투자에 실패하게 되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기 때문에 이런 영끌 투자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항상 상대적인 게임입니다. 어려움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즐거움도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장에 매일매일 발생하는 공포와 탐욕의 심리를 견뎌내고 내가 센터링을 지키면서 잘 중심을 잡을 때 내 계좌는 점점 더 빨개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기본은 여유 있는 마인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여유 있는 사람은 이기고 초조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황을 작성을 하는 이유도 이런 여유 있는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유 있는 마인드와 시황 작성이 무슨 이유가 있냐고요? 네. 시황을 작성하다 보면 시장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시황을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시황을 파악하게 되면 그날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대처하시는 그런 본인을 발견하실 겁니다. 시장을 모르고 있으면 변화에 당황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엔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정말 직장인들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런 것까지 해서 영끌까지 모아서 청약을 했던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이 오늘 있는데요. 전에 SK 바이오팜이 따상을 기록한 것처럼 오늘 첫날 더블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에 들어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따상을 기대를 하고 저 역시도 큰 문제 없이 따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에서 투자해서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따상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전에 공모주 청약에 실패하셨던 분들이 오늘 이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따상하게 되면 공모가가 24,000원이었기 때문에 더블로 시작하게 되면 48,000원,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가 가게 된다면 약 한 62,400원 정도가 되는데 24,000원의 청약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더블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50%의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이게 그냥 바로 상한가로 점으로 직행하게 된다면 매수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중간에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크게 심리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매매는 안 할 거지만 카카오 게임즈에 따상을 기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게임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게임주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제 특징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에 관련되어 있는 SK케미칼의 어떤 급락인데요. 어저께 이 주식이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10% 넘는 13%로 개발학으로 출발을 해서 마이너스 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3상 중단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임상 상상을 진행하고 있는 백신 치료제가 치명적인 어떤 부작용에 의해서 3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SK케미칼이 어저께 급락을 한 것인데요. 그동안 SK케미칼의 주가는 올 초로 되돌아가서 보면 4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약 46만 6천원까지 10배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식이 전일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6%로 출발을 했고 우리나라 관련주인 SK케미칼이 마이너스 14%대로 끝났습니다. 물론 아스트라제네카의 주식은 어저께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임상 3상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멘텀이 사라진 현재에서 SK케미칼이 싸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싸졌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4배, 5배 이상 오른 상황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상승 모멘텀이 하나가 사라진, 한쪽의 날개가 꺾여진 이런 주식들은 당분간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매수하는 것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과 좀 디커플링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지켜주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어저께
시장이 1%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51%를 기록을 했고 최근 주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화웨이의 어떤 그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어저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이 이제 더 이상 어렵다라고 하는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장중에 양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SK하이닉스는 어저께 2.6%대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버라이즌 등 어떤 통신 장비에 대한 화웨이에 대한 반사 이익이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삼성보다 중국에 대한 매출은 적지만 그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네마녀의 날이라고도 하고요. 이 네마녀의 날이라는 것이 옵션과 선물의 동시만기를 이야기하는데 올해 3월달과 6월달에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었습니다. 이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었던 3월과 6월 모두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쿼드러플 위칭데이인 네마녀의 날에는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분들은 모두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무원 시황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는데요. 추천을 하신 분들 꼭 알람 설정까지 해두셔야 됩니다. 이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주식공무원이 이렇게 시황을 작성해서 올리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에게 딸랑딸랑 이렇게 알람이 갑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